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제 영상에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1대1 상담이나 또 라이브 Q&A에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나 뭐 직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 학교나 뭐 직장이나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르시시스가 어떠한 희생자를 정해서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만들면서 그 삶의 균형을 깨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라이프 서클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를 스미어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미어 캠페인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스미어 캠페인을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이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이 관계를 뭐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고, 이 나르시시스트를 뭐 설득한다든지 대화를 하면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르시시스트는 그러니까 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요? 여고 시절, 여중생 시절의 여학생들끼리의 이런 거, 막 누가 누구한테 막 소문을 퍼뜨리고, 이게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이 행동이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이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미어 캠페인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조언 같은 걸 보면 항상 있는 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과는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를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좀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스미어 캠페인이라는 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 한 사람을 정말 파괴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루머를 그 한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면서 이 관계를, 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다른 사람을 항상 망가뜨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명성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사람의 평판에 항상 흠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은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이기고 싶어 해요. 정서적으로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짓눌러야지만 자기가 위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나르시시스는 굉장히 자존감이 약해요. 이 사람은 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거를 보통 사람들은 하잖아요. 이 나르시시스는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스미어 캠페인을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명성을 내가 깎아내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짓된 소문이라든지 거짓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나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 헛소문, 자,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혹은 자기 자신이 영웅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 희생자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그립니다. 내가 정한 타겟이 나를 굉장히 공격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희생자인지를 묘사하면서 내가 저렇게 나쁜 사람을 내가 벌 주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를 영웅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자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희생자를 고립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힘을 갖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격을 나르시시스트가 먼저 선방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자는 처음부터 공격을 한번 당하고 시작을 하게 되고 처음부터 방어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볼 수 없도록 자꾸만 이야기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타겟이 된 희생양은 또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메시지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는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 내용을 본인이 항상 통제하고자 원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처음에 이들이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가 막 울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양인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퍼뜨릴 것이며 나르시시스가 굉장히 분개하고 분노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역시 그 분노와 그 분개심을 퍼뜨리겠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는 이야기를 가장 처음에 퍼뜨립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네 번째는 이 희생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관계를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힘을 갖지 못하게 그리고 이런 균형이 깨져버리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르시시스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상황이 어떻죠? 이 타겟이 된 희생자는 아무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이 희생자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의 굉장히 약해져 있는 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본인의 이 자존감을 높이고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더 이상 10대 소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치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스미어 캠페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애초에 시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르시시스는 특히 이 스미어 캠페인을 반복적으로 해온 나르시시스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힘을 과시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통제력, 더 많은 장악력을 가질까를 늘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타겟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이러한 혼란과 혼돈을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나르시시스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자기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막 퍼뜨린다든지 안 좋은 소문, 제가 회사 비품을 훔쳐가는 것 같아 라든지 제가 이때 나한테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서 기분 나쁘게 말한 거 있지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얻습니다. 이미 애초에 이 나르시시스는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피해자가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이제 결국엔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초반에는 나르시시스가 무조건 유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을 때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바로 제가 이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몰랐는데 제 사수였던 그 과장님이 남자들은 이제 밖에서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욕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길래 사수가 욕을 하고 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제가 들어갔었던 곳이 신생사업팀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계열사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가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거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해자가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참을 수도 없고 또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한 영상을 이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